안녕하세요. 푸른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관도대전 태섭 전보 리뷰 및 세력 특성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제 개인적인 의견 및 가치관이 매우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 이 점 시청하시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서버 전보는 크게 두 가지 덱, 오모신, 배기창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보는 오모신은 약 100개, 배기창은 약 50개 정도를 살펴보았으며 어느 한쪽이 전법을 거의 안 쓰는 등 억가가 있는 전보는 영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살펴볼 덱은 오모신입니다. 전보를 보여드리기 앞서 해당 덱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태위방, 오창 등 티어 덱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그 어떤 티어 덱보다도 전법을 많이 먹으며 메인 전법이 하나 빠질 때마다 덱의 안정성이 훅훅 떨어지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또한 턴을 길게 가져가는 덱의 특성상 병력이 이만 언저리만 되어도 이길 덱한테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보였습니다. 덜 아프게 맞고 딱밤을 많이 때려서 이기는 느낌이기에 진급에 따라 성능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먼저 태위방과의 전보입니다. 혼란과 솔선수범에 약한 태위방답게 오모신이 완벽하게 카운터를 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간혹가다 유혹에 허망이 줄줄이 터져서 큰 피해를 주지 못하는 모습도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병력 교환비가 좋게 나옵니다. 다음은 오창과의 전보입니다. 병종 역상성인 만큼 꽤나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하지만 육손 솔로딜인 덱의 특성상 스탯 감소와 제어기가 많은 오모신이 전법 구도를 유리하게 가져가며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촉창과의 전보입니다. 위원을 기용하는 일반적인 촉창과의 싸움에서는 우세합니다. 하지만 혼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패배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으며 조운을 기용하는 촉창 덱에는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모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방패덱 상대로는 어떤 공존 전법을 줘도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풀전법 기준으로 오창에도 보입니다. 다만 여몽이나 손권이 들어간 창에는 승률도 병력 교환비도 좋지 않습니다. 손준호와의 매치업은 손권 로또에 달려 있습니다. 통찰이 빠르게 켜진다면 손권이 압도적으로 이기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모신이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모신을 사용하실 분들은 전법을 몰아줘서 1, 2, 3군의 주력 부대로 사용하시거나 남는 자투리 전법을 대충 줘서 4, 5군으로 방패 저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덱은 배기창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잔피기봉을 쓰는 창덱답게 빠따덱에 매우 강한 내성을 가지며 여몽 덕분에 태위방과의 싸움에서도 우세를 보입니다. 다만 메인 딜러인 여몽의 고유 전법의 피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육손이 침묵하거나 배기병이 잘 안 터질 경우 데미지가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육손의 진급이 낮고 여몽의 진급이 높아서 오창을 사용하기 애매한 상황이신 분들은 오창 느낌의 티어덱으로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창과의 전보입니다. 화소연형의 공포를 저항하며 딜을 하는 여몽과 스탯 조절을 통해 선공권을 가져오는 육손에 의해 유리한 느낌이 강합니다. 다음은 태위방과의 전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혹에 저항하며 딜을 하는 여몽 덕에 무난히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마이, 조조, 만총 모두 솔선수범에 취약하기에 초반부터 솔선수범이 터지면 무난히 승리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마지막은 오모신과의 전보입니다. 서로 유지력이 좋은 덱이기에 퇴각시키는 모습은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승리라는 글자만 안 떴을 뿐 사실상 승리인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배기창 결론입니다. 정화덱답게 오모신의 매우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태위방과의 매치업, 비슷한 계열의 오창과의 매치업에서 우세합니다. 노숙의 데미지 감소량이 적기에 가끔 노숙이 터져서 연전이 불가한 상황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세력 특성에 관한 설명을 다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드별 세력 선정, 추천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한수진영입니다. 한수진영은 병력 상한 증가, 전차의 기병 적재 시 징병 가능의 특성을 활용하여 덱이 좋은 1시드 혹은 2시드 동맹이 선택할 시
효율적으로 전투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차에 오모신을 태워 엄청난 연전을 이끌어내거나 폭탄덱을 태워 빠르게 증병하여 자주 전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소 진영입니다. 원소 진영은 해당 세력의 특성보다는 조금 뒤에 기술할 조조 세력 동맹의 시드보다 한 단계 아래 시드, 즉 2시드 혹은 3시드 동맹이 선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전차의 공병부대를 적재하여 먼저 상대의 병력을 깎을 수 있어 들어오는 적을 방어하기 유리합니다. 하위 시드 동맹이 상위 시드 동맹의 진격을 막아내는 식의 플레이가 가능할 듯 보입니다. 북팀 마지막 진영 유비입니다. 유비 진영은 북정중원 시즌에서 경험한 화계가 핵심입니다. 북정중원에서는 보통 부계정의 특성을 화계를 찍어 사용했습니다. 타 진영과 달리 교전 관련 이점이 없기에 3시드 동맹이 선택하여 1, 2시드 동맹을 서포트하는 식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남팀 첫 번째 손책 진영입니다. 손책 진영은 전차에 창병을 태운 충차가 구궁도 팔개진을 일부 무시하는 점을 활용하여 적의 성막을 돌파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를 위해선 교전 능력이 좋은 1시드 혹은 2시드가 맞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조조 진영입니다. 조조 진영의 전차 병력 차는 제가 생각했을 때 밸런스 붕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지전에서의 성능이 뛰어납니다. 2칸 이내의 지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적의 막사를 부수며 진격할 수도, 적의 전진을 저지할 수도 있습니다. 폭넓은 장점을 가진 조조 진영을 1시드 동맹이 선택한다면 공수 모두 뛰어난 화력을 보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로 진영입니다. 장로 진영은 치차의 주둔지 건설과 2개 부대를 적재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지원을 다니기 매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시드 동맹이 선택하여 1, 2시드 전장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며 함께 몰아치는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테스트 서버 정보 리뷰와 함께 세력 특성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영상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다른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과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푸른대장이었습니다.